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리 상승기에 해지 전략으로 이제 인버스 ETF, 채권 인버스 ETF를 한번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금리 상승기잖아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뭐 초과했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이럴 때 주로 가져가는 이제 채권 인버스 ETF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이 중에 TMV를 한 6개월 이상 보유를 했는데 전쟁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때 왜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했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금리 상승기에 해지 전략으로 채권 인버스 ETF, 그리고 금리 하락기에 해지 상품으로 이제 일반 쌍방향 ETF죠, 그죠? 채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이제 etf.com에 들어가면 채권 ETF, 미국채 채권 ETF를 리스트해 보면 한 60개 정도 나옵니다. 60개 중에 주로 사람들이 여기 이제 AUM 기준이고요. 총 운용 자산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한 거고, TLT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TLT 같으면 미국 20년 이상 국채 투자한 상품이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20빌리언, 18빌리언이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이상 이제 운용 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TLT 3배짜리가 TMF라고 있습니다. TLT 3배짜리고요. 그리고 반대 상품인 인버스 상품인 TBF는 TLT의 인버스고, TMV는 TLT의 마이너스 3배 인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는 보면 TLT가 이제 0.15%고 나머지는 한 1% 정도 되죠, 그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하고 반대가 되는 인버스 채권 ETF를 가져가는데, 이게 이번 하락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뭐 수치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하면 뭐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어떻게 바뀌었냐? 최하가 작년 20년 3월 8일에 0.5였고요. 최고가 이제 최근에 6월 14일에 3.479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최하가 20년 3월에 0.5였고요. 최근에 3.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지금 상승률이 593%가 상승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 반 동안 590%가 상승을 했고요. 이때 만약에 채권 인버스 3배짜리 TMV를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 이때 동일 기간입니다. 동일 기간인데 뭐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약간 낮은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TMV는 172%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590% 상승했는데 채권 인버스 3배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170%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급등할 때 주가는 많이 폭락을 했는데 채권 인버스 3배짜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이제 해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손실을 많이 막아주는 해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효과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TMV 효과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게 효과만 있냐? 장점은 이런데 단점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작년 여기 보면 나는 왜 금리 상승기인 21년 11월 말에 왜 TMV를 매도를 했냐? 이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인버스 ETF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 텐데 저는 왜 2021년 11월 말에 TMV를 매도를 했을까요? 이 주가 차트를 보면 그림이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 한 구간을 예를 들게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보면 미국채 10년물이 2021년 3월에 1.77이었고요. 1.74였고 2022년 2월에 보시면 요게 바뀌어 있네요.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기간이 얼마나 됐죠? 기간이
11개월 동안 미국채 10년물은 금리가 17%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TMV를 볼까요? TMV는 81.47에서 68.55로 TMV는 16%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면 TMV는 같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하락을 했다고요. 왜 하락을 했냐면 여기 뭐 금리가 오르지 않고 이거 행보했던 구간이거든요. 한 9개월 정도 행보를 했습니다. 9개월 정도 행보를 할 때는 레버리지 상품은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행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계좌가 쪼그라듭니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 말에 매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년 11월 말을 볼게요. 11월 말에 이 기준으로 여기 딱 그어보면 제가 이때쯤 아마 채권을 샀을 거거든요. TMV를 사서 10년물 금리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이 볼게요. TMV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판단을 할 때는 TMV라는 상품이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뭐 이거 상승분의 한 40%의 수익은 나는데 행보를 할 때는 이게 계좌가 계속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해지 역할이 좀 덜하다 이런 기준으로 제가 작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매도하고 나온 후에 어떻습니까? 22년 2월 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TMV는 장점이 뭐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상당한 해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금리가 횡보를 하는 구간에는 계좌가 계속 쪼그라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TBF를 보겠습니다. TBF는 TLT의 앞에는 TMV는 마이너스 3배짜리고 이건 마이너스 1배짜리입니다. 1배짜리는 효과는 어떠냐? 미국 10년물 금리가 2년 반 동안 593% 상승할 때 TBF는 44.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해지 역할이 아까 TMV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 역할을 합니다.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횡보 구간에는 이건 어떠냐? 횡보 구간에는 TMV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가 쪼그라들었죠. 그죠? 3배짜리는. 1배짜리는 어떠냐? 그러면 TBF는 TMV 대비 횡보 구간에 안정적인가? 한번 보니까 횡보 구간의 TMV 대비는 안정적이더라. 동일 기간 비교 시 TMV는 한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는데 TBF는 한 4.4%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마음 편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TBF를 추천합니다. TBF. 근데 마음은 편한데 해지 효과는 좀 적죠, 그죠? 아무래도 금리 급등하고 이럴 때 이런 구간에는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지가 되는데 이런 구간도 뭐 수익률은 적지만 마음 편하게 해지가 되는데 금리 급등할 때는 좀 많이 배 아프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채권 ETF 해지 효과에 대해서 마이너스 3배짜리 TMV는 금리가 급등할 때 뭐 예기치 못한 그 변수로 급등할 때 효과 큽니다. 그러나 금리가 행보 시에는 수익률이 급락하는 수익률이 막 쪼그라드는 단점이 있고요. TBF 마이너스 1배짜리는 해지 효과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금리 행보 시에도 좀 수익률 이게 하락폭이 덜하기 때문에 그 양호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안 했는데 금리 하락기 채권 ETF 상품에는 이제 상방향 채권 ETF를 사면 되겠죠, 그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니까. TMF 같은 경우는 이제 3배짜리인데 이건 저희 비추천합니다. 금리 하락기는 주식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 투자를 추천하고요. TLT 1배짜리는 금리 하락기에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고정적인 배당금을 원한다든지 이게 한 2%는 되거든요. 그러면 올레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은 채권이 이제 50%에서 55%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토요일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까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